인일 수밖에 없었다. 최근 이런 홍대용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현장이 발견됐다. 그의 생가터 옆에서 발견된 흔적. 그것은 바로 농수각이라는 특별한 건물터였다. 농수각은 어떤 건물이었을까? 이제 연못의 크기가 나오고 그 연못 안에 원도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둥근 섬이 있죠. 섬 안에 이 농수각을 집어넣는데 섬의 그 직경 크기가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게 약 한 5m 정도 또는 5m 조금 남짓 클까 말까 할 그런 정도 크기인데 그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가로 세로 한 칸 정도 크기의 그 누정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대용은 농수각기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의 위치와 크기를 꼼꼼하게 남긴 것이다. 이를 토대로 영상 복원을 시도했다. 한 칸이 8자인데 8자라고 이게 너무 적어요. 연못 한가운데 인공섬에 설치된 농수각. 그것은 홍대용의 개인 천문대였다. 홍대용은 농수각에 그가 만든 혼천이와 직관이, 혼상이 등 각종 천문 관측기구를 설치했다. 그리고 그의 개인 천문대에서 하늘을 살폈다. 음양오행이나 성리학의 눈이 아니라 천문과학의 눈으로 우주와 하늘을 관측했다. 망원경을 든 조선 선비, 그가 바로 별 이름을 헌정받은 홍대용이었다. 홍대용이 이곳 농수각에서 무엇을 어떻게 관측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는 이곳에 직접 만든 혼천이를 비치하고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했던 실학자였습니다. 다른 양반 자제들이 부귀영화가 보장되어 있는 과거시험 준비에 매진하는 동안 그는 이런 시설을 지어놓고 하늘을 관측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걸어서 오가는 데만 석 달이 걸리는 중국 여행도 과거 급제한 것보다 기쁜 일이라고 말했죠.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선비의 신분으로 개인 천문대를 설치했던 홍대용. 그러나 천문과학에 대한 갈증은 충족되지 않았다. 30대 중반, 홍대용은 북경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당시 북경은 청나라의 수도. 청나라는 이미 선교사 등을 통해 서양 문물을 수용하고 있었다. 1765년 35세의 홍대용은 연행사 사절단이었던 숙부를 따라 북경을 여행했다. 동지사 서장관이었던 숙부의 자제 군관 자격으로 연행사와 동행했던 것이다. 6개월에 걸친 북경 여행을 홍대용은 한글 기록으로 남겼다. 홍대용의 을병연행록. 이 일기체의 여행기에는 북경 여행의 충격과 감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북경에서의 홍대용. 특별히 방문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북경 선무문 근처에 있던 남천주당이었다. 몇 차례 화재를 겪었지만 그 골격은 유지되고 있는 남천주당. 홍대용이 이곳을 특별히 방문하고 싶어한 것은 바로 이 인물 마테오 리치 때문이었다. 마테오 리치는 이 남천주당을 세우고 천주교와 함께 서양 과학 문물을 청나라에 전파했던 인물이었다. 남천주당은 당시 서양 과학 문물의 본산이었던 것이다. 홍대용은 몇 차례 시도 끝에 이곳을 방문할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맨 먼저 홍대용은 이곳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홍대용은 바로 이곳에서 두 서양 신부를 만났다.
마테오 리치 이후 이곳에 거주하던 서양 신부들은 청나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천주교 포교를 허락받은 대가로 청나라의 망원경, 세계지도, 자명종 등의 서양 문물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았다. 这个地方啊，最早是皇帝啊赐给这个利玛窦神父。因为他呢来到中国以后呢，他开始呢，他是在绍兴啊，在那个后来到南京啊，以后他来到北京觐见了皇帝，他给皇帝呢那个献上了这个自明钟，很得皇帝的这个得意，赐给他这块地方，所以他就在这儿呢有他自己的住处，有他的书房，有他的天文研究天文的，还有藏书楼。 홍대용 방문 당시 응접실에는 커다란 천문도와 천하지도가 걸려 있었다. 홍대용은 이에 압도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 홍대용의 남천주당 방문은 쉽지 않았다. 홍대용이 이곳을 찾았던 당시 서양 신부들은 조선인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홍대용의 방문 요청도 외면하고 있었다. 홍대용보다 앞서 이곳을 방문했던 조선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조선의 선비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수하들이 그곳에서 침을 뱉기도 하고 또 물건들을, 집기들을 또 망치기도 하고 또 훼손시키는 등 문제가 계속 벌어지게 되자 그 천주당 신부들은 조선인들을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게 됩니다. 방문 요청에 응답이 없자 홍대용은 선물과 함께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망령되이 스스로 헤아리지 아니하며 배우려는 뜻이 평생에 맺혀 있습니다. 듣자오니 신부님께서는 하늘의 근원을 탐구하여 미묘하고 그윽한 뜻을 밝혀내고 그 높고 깊음을 궁극적으로 깨달았다고 하오니 대개 백세에 듣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 선생께서는 살피어 처리해 주십시오. 홍대용의 편지는 효력을 발휘했다. 3일 만에 홍대용의 방문 허락이 됐다. 수유에게 퇴짜를 맞는 등 2차례는 실패했지만 2번은 서양 신부들을 만날 수 있었다. 당시 이곳의 서양 신부들은 청나라 관상대 책임자인 흠천감 벼슬도 겸하고 있었다. 홍대용은 이들에게 서양 과학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홍대용은 이곳에서 여러 천문 관측기구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서양 신부는 그 중에서 망원경만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망원경으로 처음 태양을 바라본 홍대용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햇빛이 둥근 형태를 통끝에 건 듯하고 해 속에 무엇인가 있으면 머리털이라도 감추지 못할 듯하였다. 또 한 곳, 홍대용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북경 천문대였다. 서양 신부들에게 몇 번이나 천문대 방문을 요청했지만 단호하게 거절당했다. 천문대는 황제의 공간, 함부로 오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률이 있을 정도였다. 홍대용은 포기하지 않았다. 귀국 전날, 홍대용은 청심환 2알을 건네며 문지기에게 간절히 부탁, 천문대를 재빨리 구경할 수 있었다. 당시 청나라는 선교사들을 통해 이미 서양 천문학도 받아들이고 있었다. 북경 천문대에는 놀랄만한 천문 관측 기구들이 완비돼 있었다. 홍대용이 그토록 보고 싶고 원리를 알고 싶어 하던 것들이었다. 스스로 혼천이를 만들고 개인 천문대까지 설치했던 홍대용에게 북경 천문대는 꿈에 그리던 곳이었다. 홍대용은 이 천문대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간략한 기록만 남겼을 뿐 이곳에서도 천문학에 대한 갈증을 다 채울 수는 없었다.